안녕하세요, 칼렌입니다. 하루 잘 보내셨어요? 오늘 제가 이미 시작할 때부터 12시가 넘었네요. 정말 진짜 오늘 너무 늦게 끝났어요. 왜 늦게 끝났냐고요? 손님이 많았어요. 상담이 너무 많았어요. 오전에만 해도 거의 뭐라 그랬지? 그냥 오늘 일정이 없어서 오랜만에 이게 손톱 단장 네일 아트를 오늘 받았거든요. 너무 만족해요. 예쁘죠? 이게 요즘에 완전 핫하대요. 그래서 생각지 않게 너무 마음에 들게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나비가 오늘 행운을 나비거든요. 나비가 오늘 행운을 불러다 줬는지 참 손님이 갑자기 막 물밀듯이 막 예약이 계속 들어와서 원래 네일아트 할 때부터 배가 너무 고팠었거든요. 근데 하루 한 끼도 못 먹고 11시 반 제가 집에 들어와서 또 갑자기 이제 당구 손님 급하게 상담을 요청하셔갖고 그거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는 도저히 배가 너무 고파갖고 그래서 좀 전에 조금 급하게 먹고서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이렇게 바쁘게 지났고요. 오늘 카드를 보면은 자, 오늘 호구 됐네요.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참으면 호구 인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라고 했는데 보니까 오늘 커플에 대한 커플분은 한 커플이 오셨었어요. 컵2니까 커플분 한 분 오셨었는데 자, 이거 먼저 오히려 일이라든가 그 계약이라든가 아예 결혼이라든가 조금 더 이성적인 어떤 판단이라든가 그런 거하고 관련된 분들이 더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스티스 그 정의 카드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예를 들어서 거의 마지막쯤에 오셨던 손님들은 두 팀은 한 분은 회사에서 반항했다가 좌천돼 갖고 지금 막 스스로도 약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기소침한데 또 다시 노력해서 자기 위치를 잡아야 되는 그런 이제 되게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 오셨었고요. 하지만 불굴의 의지 8번 힘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불굴의 의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커플이 오셨어요. 나이가 좀 있는 커플이었는데 일만 하느라고 열심히 살았다던가 이제 조금 만나갖고 이게 연애를 되게 마음은 되게 잘 맞고 이렇게 매력으로 끌리고 그런데 아무래도 나이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들도 모르게 자꾸 너무 빨리 급하게 서로의 이면을 본다 그러죠. 이면을 좀 알고 싶어서 마음이 좀 급해 있었던 커플분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그 서로에 대한 어떤 숨기는 것들 심각하게 숨기는 것만 없다면 너무 결혼이라든가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하면서 막 의심한다거나 상상하지 마시고 서서히 그냥 알아가시라고 그냥 그 정도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8번 제가 어제 이거 뽑고 나서 내일 저녁에 갇혀갖고 퇴근 못할래나 야근할래나 그랬는데 확실하게 야근했습니다. 한 10시 반까지 야근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야근 너무 많이 웃긴데요? 그쵸. 못 들어오고서는 10시 반까지. 근데 오늘은 유독 손님들이요 상담을 안 끝내주셨어요. 저는 할 말을 다 했는데
상담을 안 끝내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잡혀있는, 꼼짝달싹 못하고 잡혀있는 느낌이라 그럴까? 상담을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이제 더 궁금하다거나 좀, 그래서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그만큼 약간 상황이 복잡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한 분은 남편이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제 3개월 기술을 연마도 안 했는데 창업부터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도 걱정하지만 이분도 그게 좀 그렇고, 하지만 남편분은 이제 또 안 하면 또 좀 사람 불편하게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막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거를 이제 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좀 많이 공을 들였죠. 그래서 오늘은 이 손님도 많았지만 배는 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허리가 끊어졌군요. 저 진짜 배가족이 등가족이 붙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바빴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참을 수밖에 없는, 제가 손님한테 호구가 돼버린, 겨우겨우 끝내서 집에 와서 밴드에다 글 올리고서는 간단하게 식사하려는데 또 손님이 너무너무 급하셨던 거예요. 제 손님들이 전화로 그냥 그렇게 막무가내로 전화해서 그러시지를 않는데, 이분도 그렇죠. 근데 그냥 전화를 그냥 무작정해서 그냥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너무 깜짝 놀라고, 좀 상황이 좀 심각하긴 했어요. 왜냐면 잘못하다 이 정의카드처럼 직장 내 애정 문제였어요. 문제는 팀장이 자기한테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 추파죠? 막 속된 말로 사랑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것도 유부남인데 큰일 나죠. 근데 나는 부하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나서 이제 이분이 되게 깜짝 놀라고 어떻게 해야지 자기가 처신해야 될지 모르니까 너무 놀라갖고 저한테 신뢰를 무릅쓰고 그냥 막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참는 게 낫죠. 제가 호구가 돼야지, 그쵸? 긴급한 상황이니까. 이게 제가 볼 때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오늘 배고픈 거 참았죠. 그리고 손님 약간 이제 예외 없는 상담이지만 제가 참아야 됐었죠. 그리고 제 손님 중에서도 남편이 지금 얼토당토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1억을 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면 1억 갖다가 창업을 해서 아니 계산도 없이 1억이라는 거는 참, 그러니까 그걸 참고 지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여튼간 그래서 제가 볼 땐 그거 같아요. 이 말이 참 교묘하게 잘 맞았던 게, 그분이 내가 볼 때는 저의 지금 방금 우리 손님이 원래 그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도 제가 이제 조금 참고서는 대응을 했듯이, 그분도 분명히 남편분이 그렇게 요구하는 게 어이없고 밑도 끝도 없고 들어줄 수 없는 말 도저히, 하지만 분명히 참아야 될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참으면 호구 인증이라는 뜻을 조금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다음에 나오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구나. 어찌 보면 인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차크라 카드 중에서 인내라는 카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느낌이죠. 뭐 포기하지 말라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에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 끝까지 일단은 최선을 다해보라, 버틸 때까지는 버텨봐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이게 그 카드랑 뜻이 비슷한 느낌이에요. 자, 이 얘기가 또 길어졌어요. 오늘 펜타클, 어쨌거나 아이고 왜 그럴까요? 그분이 큰일 날라고, 그쵸?
자, 펜타클 7은 뭐라고 제목을 해야 되나? 자, 일단은 이 펜타클 7은요, 양이냐, 이냐, 질이냐, 라는 뜻이 있는데, 그걸로 제목을 써볼게요. 예, 왜냐면, 자, 여기 보면은, 6개의 펜타클과 하나의 펜타클이 있어요. 6개의 펜타클 나무에 달려있고 하나의 펜타클은 밑에 떨어져 있는데요. 자, 6대 1이잖아요. 6개의 6개의 것들과 하나의 것과 어떤 것들을 어떤 것에 중요도를 둬야 될지 그것들을 이제 이건 시점을 얘기하기도 하고 타이밍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양이냐 질이냐 선택의 여지라든가 타이밍 이걸 수확을 할 시기가 이미 되기는 했지만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덜 할 것이냐 더 할 것이냐 놓고서는 그 시점을 균형을 조금 잡으면서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발밑에 하나가 떨어져 있다는 건 뭔가 되게 바빠요. 해야 되는 것도 알고 할 건데 자꾸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라든가. 그리고 이거죠. 우리가 가끔 당연한 일인데 왠지 찜찜하게 마음에 걸리는 것들 있죠. 그럴 때 뭔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다음 단계에서 자기가 뭘 해야 되겠는데 그것의 해결 방법이 조금 불충분해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컨설팅을 받으러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펜타클 7은 현실과 안정이죠. 현실과 안정성.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요 6에다가 1 6이라는 연합, 동아리 이 뜻에 신의 수를 더한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설명하고 싶었어요. 신의 수를 더해서 이렇게 연합, 동아리, 신의 수. 이거 얘는 아웃사이더네요. 이런 식으로 보편타당한 것과 특별한 무엇의 균형이라든가 그것들의 선택의 기로라든가 이런 걸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키워드를 보면 계획, 수학, 결실, 생각. 왜 생각하고 고민하는데요. 오늘 오셨던 분들한테는요, 그 생각과 고민한다라는 그 의미가 사실은 생각보다 무의미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추구해야 될 것에서 좀 멀어진다거나 불이익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일단 무조건 생각을 좀 줄이시는 방법이라든가 정리를 해드리는, 그래서 오늘 상담이 정말 길었어요. 그래서 8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관계성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했었어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과 고민을 다 풀어드려야 됐었어요. 그래서 잠시 휴식. 무엇을 위한 잠깐의 휴식일까요? 예, 뭔가 일하다가 뭔가 아차라든가 가만히 있어봐라, 이게 뭐지, 이렇게 뭔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중한. 근데 너무 신중해지면 골치 아픈데. 만족. 그 만족이라는 것도 그래요. 신중하다, 만족, 이렇게 하면 되게 뭔가 진지하고
대하는 태도가 진지하다거나 그런 것 같지만 우리가 만족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불만족한 거 느껴보신 적 있어요? 예, 뭔가 만족이라는 만족에 대한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불만족이 떠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하지? 말해놓고선 지금 수습 안 돼요. 근데 만족이라는 생각 자체가요,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부터 부정적이고 불만족한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그쵸. 자, 노력한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란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죠. 노력한 것에 대해서 생각과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나는 만족한가? 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의미를 부여하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력한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이 욕구가 생기면서요, 이것이 실현이 되지 않은 화가 나요. 그래서 원래 똑똑한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답니다. 네. 왜냐면 저처럼 제가 물론 제가 욕심이 없다기보다는요, 저도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집중하는 순간부터 불안해지고 그런 거 제 자신을 자꾸 깎아내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냥 만족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세븐이 그래요. 세븐이 7이란 숫자가 그 어떤 아까 말씀드린 신의 수가 플러스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편 타당한 것에서 특별함을 찾게 되는 어떤 그 과도기라든가 허영, 허세 이거 관련이 있어요. 7이란 숫자가. 그래서 이런 무지개 7이 인내라고 해요. 인내. 어머나, 오늘 참으면 호구 인증이란 카드 나왔었잖아요. 자, 사람들이 내면으로 향하기 시작할 때 성급함은 가장 큰 장애이다. 무한한 인내가 요구된다. 이것은 다음 순간 일어날 수 있지만 무한한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도요, 사실 참는다라는 게 저는 그래, 참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빨리 스스로 이해하면은 아예 참는다라는 의미조차 모를 거예요. 그냥 흐르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참는다고 생각하는, 우리 참아야 해, 인내해야 돼 하는 순간, 생각을 하는 순간 어때요? 시간이 정말 안 가요. 예, 시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참는다, 인내한다 라기보다는 늦더라도 해보자 라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자, 다리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임신한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임신해서 일단 이런 거 있죠. 딱 7개월 되면 안정기에, 제법 안정기에 들어가고요. 정말 몸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이 카드처럼 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아기랑 제대로 소통하는 느낌이 나는데, 한참 잘 때도 불편하죠. 잘 때 너무 몸이 내 몸 같지 않으니까 잠잘 때도 불편하죠. 몸 자체가 무겁죠. 예, 한마디로 좀 지루해지기도 하고요. 예, 근데 그 전까지는 입덧을 한다거나 뭐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기분이 좀 불안정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때부터는
호르몬이라든가 기분은 조금 물론 개인차는 있어요. 안정은 되는 이렇게 그 추세는 있는데 몸이 내 몸 같지 않고 막 부푸니까 그때는 되게 불안해. 그것 때문에 또 이 배가 다시 들어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랑 별 생각 다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익숙치 못해서 익숙해지느니라고 정신이 없었다면 그때부터는 막 되게 막 욕심이 나요. 뭐 태교도 되게 잘하고 싶고 막 애기들 막 공부 엄청 많이 하죠, 첫째 때는. 그래서 첫째 애들이 뭐랄까 대체적으로 똑똑하다고 기준을 삼긴 좀 그렇고요. 어쨌거나 엄마의 정성을 많이 받습니다. 관심과 정성을 뱃속에서부터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둘째 때는 뭐 그냥 첫째 쫓아다니는 저는 정신 없었는데요. 자, 그래서 봅시다. 근데 나는 그냥 나일 뿐 비교와 경쟁은 무의미합니다. 그렇죠. 비교하는 마음. 여기 딱 비교하잖아요. 그쵸? 6개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를 선택할 것이냐. 다른 사람들은 이때 수학을 해서 넘기지만 나는 조금 더 그들보다 조금 더 익혀서 더 좋은 맛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농부니까.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어쩔 때가 적절해서 상품가치가 좋을지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한번 타진해 보는 거일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나는 나 자신을 그리고 다른 이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누구에게나 키, 몸무게와 같이 수치로 매겨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겉모습은 한 사람의 존재에서 지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수치를 매길 수 없는 부분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열등감이 느껴질 뿐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허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지요. 그러나 누구나 개성을 지닌 대단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르고 특별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하나이면서도 저마다 유일한 자아로 세상을 구성하고 있으며 나는 그 가운데 유일한 나의 자아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물리적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변해갑니다. 나는 그 변화의 물결 속을 함께 흐르면서도 나만의 고요함을 잃지 않습니다. 나는 비할 바 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이 나는 그냥 나일 뿐이라는 것이요. 특별한 나를 원하는 순간부터 특별한 무엇을 원하는 순간부터 이 욕심, 욕망, 고민 그렇잖아요. 내가 더 잘 나가려면 더 인정받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수비학에서 1, 2, 3, 4, 5, 6, 7, 8, 9가 있을 때 1, 2, 3, 4, 5, 6까지는요 1은 나, 2는 너와 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3부터는 그냥 공동체예요. 공동체고 4에서는 조직이 일어나요. 공동체가 커지면 조직이 된다거나 어떤 규칙이 수반이 되죠. 규칙이 조금 강화돼요. 법을 제정하듯이. 5는 변화, 혁신, 그리고 확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한다 그러죠. 성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은 가게를 늘린다거나 처음엔 조그맣게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직원을 처음에는 나하고 나 혼자 했었다면 그 다음에 직원을 하나 둘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또 조금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직원을 두는 것부터가 품목을 늘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게를 좀 늘린다거나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서 서로 협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구성원이 구성되는 것이 6이에요. 그럼 가족 구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직장에서도 직장이든 어디에서도 공동체가 이렇게 제대로 구성이 되면은
일단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뭐 먹고 산다고 그러죠. 속된 말로 먹고 사는 건 이제 구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제 그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부터 6까지는요 그냥 기본적인 발전이라면 7부터는요 명예라든가 조금 더 뭐 메이커를 만든다거나, 처음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만들었어요. 근데 히트 쳤어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점점 찾다 보면 어때요? 누가 따라하죠? 누가 따라하면은 그게 더 독보적이고 특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더 거기다가 이제 뭔가 덧붙이기를 하죠. 그게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은 뭔가 자기가 가격도 다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얘를 더 특별하게 할 수는 없을까? 상품 가치를 높일 수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는 모습으로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이라는 수 자체가 약간 특별함을 추구하는 색이거든요. 아니, 색이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난 남들과는 달라 라든가 다루고 싶은 욕망이 있다거나, 펜타클이 뭐 똑같은 펜타클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거를 조금 더 남들하고는 다르게 해서 더 고부가가치를, 그래서 제가 양이냐 질이냐 라는 제목을 단 게 그거죠. 고부가가치를 이제 창출하기 위해서는 남들하고 똑같이 가면 안 되잖아요. 남들하고 똑같이 가면 안 되니까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라든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오늘 이 부분 얘기했었는데, 아까 창업하신다는 그 남편분이 이제 아까 기술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기술력이 없다라는 것은 한 3개월 배웠는데, 고깃집을 이제 어제 쫓아다녀서 한 3개월을 배웠는데, 3개월 배우고서 이제 창업을 한다니까 부인 입장으로서는 이제 그분이 서비스 정신도 없고 막 그러니까 못 믿어온 거야.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부인분이 물론 나중에 수습을 해야 된다거나 관리를 해야 된다거나 하면 되긴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니니까 이제 그 마음 먹기 쉽지 않죠. 근데 어쨌거나 부인분은 이거죠. 남편은 손재주도 없고 수완도 없고 서비스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씩 다 풀어졌어요. 네, 거기는 서비스 정신을 없어도 돼요. 기술직이냐 어쨌거나 칼을 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기술이 또 없죠.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마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요즘엔 기계가 다 하고 하니까 딱 기본적인 정도라든가 고기를 다룰 줄 아는 정보만 있으면 그냥 이제 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에서만 하면서 해도 된다는 아니고요.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차라리 일단은 너무 이제 반대만 하지 마시고 그 과정을 함께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과정. 그 가게를, 제가 볼 때 원인이요, 이 남편분이요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분들 이렇게 고심하고 있어요. 뭐는 해야 되겠는데 자기가 어떤 것은 당사자가 자기도 무엇은 해야 되겠는 거죠. 면목이 없잖아요. 부인이 거의 먹여 살리니까. 그러던 와중에 그나마 자신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할 만한 일이 이제 생겼는데 혼자만으로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이렇게 자존심 있어갖고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좀 해달라고 이렇게 도움의 손길은 이렇게 뻗치질 않고서는 명의를 부인 명의로 하라고 해갖고 은근슬쩍 부인을 끌어서 이렇게 들이쉬더라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부인분이 옆에서요, 남편분은 그냥 뭐랄까요, 딱 기본 손질만 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것만 계속 연습한다면
연습하면서 고기를 다루는 법이라든가 기본 손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연마하면서 그냥 천천히 가고,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조금 더 상품화 시킬 수 있고 그런 어떤 조금 더 사업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은 부인한테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제 장사를 하시는데 그 장사도 부인이 하고 싶어서 한 거라기보다는 남편분이 뜬금없이 한다고 해서 벌렸는데 부인의 몫이 된 거죠. 예, 그래서 부인이 잘 꾸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모으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아니까 이제 남자분은 또 벌리려고 하는 거지. 부인을 너무 믿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명절 특수 노려야 된다는 어떤 지인의 또 코멘트가 있어갖고 지금 막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해서 일단 부인이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딱 체크해갖고 예, 그 부분은 남편하고 이제 예, 상의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만 조언을 드렸죠. 근데 남편분이 진짜 그냥 부인 덕보면서 편하게 사는 그런 분은 아니셨거든요. 자기도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분한테는 부인이란 존재, 부인이 자기를 대하는 것이 이거였어요. 예, 이 뭔가 자기도 할 의욕은 많은데 자꾸 뭔가 걸리는 거예요. 안 움직여지는 게 이 부인하고의 관계에서 자신이 너무 무시받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건데 그 자신감이 없으다 보니까 자존심이 이제 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인한테 자기 표현을 제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은 계속 불신이 쌓이는 거지. 부인이 보니까 생각보다 단순하셔서 일단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면 그 상태에서는 최대한 남편하고 배려를 한다거나 고려를 해서 힘이 돼줄 부인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거죠. 이분이 부인한테 무시당한다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잠자리에 대한 불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말로는 잠자리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해서 되게 심술을 부린다거나 막 그렇겠지만 그 진짜 이분의 마음은 부인한테 인정을 못 받고 사랑을 못 받는 거. 여기 보면은 여기는 사색하는, 고민하고 사색하는 느낌인데요. 이 작가님이 그린 그림에는 왠지 슬퍼 보여요. 예, 그래서 그 남자분이 부인한테 충분한 사랑을 못 받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라든가 소침함? 예, 그게 제가 볼 땐 좀 커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인분은 남편분이 자신한테 이제 자신과 어떤 의논 없이 너무 막무가내라든가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기억들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안 풀어져서 자꾸 예, 남자분을 더 멀리 한다거나. 그런데 저는 이거는 그 부인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남자분이 그렇게 자꾸 심술 부리는 데는 여자분이 마음이 떴고 자기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눈치를 너무 강하게 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그 얘기를 하셨었대요. 근데 남편분이 그렇게 막 그 몸관계를,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막 심각하게 막 원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본적인 부분도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결핍이라든가 예, 그거에서 오는 자꾸 이제 시비인데 그런 부부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한테 제안을 해드린 게 남편분이 굳이 부부관계를 해야지만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니 적어도 그 남편분의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먼저 결단을 내려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속전속결로
답을 내려버리지 마시라고 조언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자신 없어요. 근데 자기가 자꾸 뭔가 무시받는 듯하고 존재감이 없잖아요. 자기 정체성. 왜냐면 돈도 못 버니까. 그러니까 고심고심하다가 되게 신중하게 고른 사업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 정립적으로 한다라는 거가 보통 일은 아니죠. 그걸 배워서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분 나름대로는 근데 이제 좀 너무 무모하니까 여자분도 거기서 스톱을 걸 수밖에 없는 하여튼 그런 각자 서로 여자분은 남자분이 원하는 걸 안 해주면 계속 자신을 괴롭히니까 괴롭힌다는 것은 떼쓰는 거죠. 좀 애기 같으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피곤한 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데 남자분은 그거보다는요 자신의 존재를 좀 확인하고 싶은 거. 그 애들 키울 때도 그런 게 있어요. 하고 싶다라는 거를 안 해주면요 그렇게 해줄 때까지 막 조르고 막 그런데요 오히려 그 쓸데없는 어떤 행동이라든가 쓸데없는 거라도요 차라리 그냥 큰 타격이 없다거나 그러면 빨리 그냥 해소를 시켜주는 것도 방법 같아요. 물론 그 남자분의 그 지금 계획은 좀 무모하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해드린 거는 일단은 남자분하고 가게터라고 그러죠. 가게터를 둘러보면서 자꾸 남편분한테 현실성이 없다, 뭐 없다, 막 모르면서 자꾸 막 사고만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될지는 일단 최악의 경우에는 돈을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겠으나 제가 볼 때는 여자분이 살릴 거예요 아마. 근데 여자분이 지금 몸이 아파. 약간 암으로 되는 약간 단계가 있어서 몸을 좀 사려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조금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안 통하는데 어떻게 안 통하는데.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면 차라리 알았어 내가 당신 믿어줄게 이렇게 해서 조건을 정확하게 걸어서 좀 의논이라기보다는 조건을 좀 걸어서 먼저 그분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규모를 원하는지 그래서 그게 1억으로 될런지 안 될런지를 같이 시장 조사를 하시라고 조언을 드렸어요. 더 치료도 되려나? 근데 오늘 제가 좀 졸려서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졸리기도 하고 좀 집중력이 너무 떨어져 있었고 조금 저기 또 다음 거를 손대면은 너무 오래될 것 같고 막 그래서 그냥 눈 딱 감고 접었습니다. 저 정도까지 하고 자 오늘 저에게 조언을 주세요. Say I'm sorry.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래요. 자아는 너무 바빠서 다른 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무시한다. 아 이거 그 뜻 같지 않아요? 독불장군.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돌보지 않고 그 상황이라든가 상황을 돌보지 않고 독불장군처럼 그냥 밀어붙이는 약간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타인이 어떻게 느끼고 그걸로 인해서 타인이 어떤 상처를 받는지 이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바쁜 것도 좋고 오늘 저처럼 오늘 되게 일이 많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럴 때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이제 뭐 애인이라거나 남편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들이 피해자가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되게 타당한 일을 한 거예요. 그쵸?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필요하고 나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예, 오늘 제가 만약에 진짜 그렇네요. 제가 오늘 진짜 저는 일단 제 자신한테 먼저 너무 미안한 거죠. 밥도 안 먹이고 너무 제 자신한테 폭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한테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라는 것 같아요. 제 몸에게. 포텐셜. 아, 이게 포텐셜 그 효과잖아요. 효과잖아요. 더 자세한 단어를 볼게요. 포텐셜. 볼게요. 가능성. 며칠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또 까먹었어. 단어를 이렇게 기억 못해요. 가장 작은 열쇠는 가장 무거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자, 미안합니다. I'm sorry. 미안하다라는 말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냥 미안해 하고는 다르겠죠? 예. 그러네요. 지금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사과하라고 나왔어요. 용서라는 의미하고도 좀 와닿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게 한 내 자신을 예, 뭐 원하지 않았던 너무 나를 혹사시킨 오늘 하루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한테 사과를 하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혹시 오늘 마음에 걸리거나 그런 일 있다면요, 혹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에게 상처를 준 건 없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밤이 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그 창업을 하신다는 그 남자분도요, 자기 존재를 너무 알아주지 않고 무시를 하는 것 같으니까 자꾸 더 오기로 사고를 치는 거예요. 사고를 관심받기 위해서. 근데 정말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았던 게, 부인도 그 사람이 그래서 그렇다는 걸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더라고요. 예, 왜냐면 사랑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건 정말 인정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좀 아예 그거를 짚어 드렸어요. 사랑하지 않잖아요. 남편도 그거 알잖아요. 결혼해서 한 번도 그 남편분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준 적 없죠? 그랬더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아무리 여자분이 다 먹여 살리고 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러니까 남편분한테 잘못한 건 맞잖아요. 그쵸? 그거를 누가 더 하면은 답은 없는 거지만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혼 얘기를 오늘 하셨는데, 제 느낌엔 절대 이혼 안 하실 것 같아서, 본인도 이혼 안 하시는 거 아시죠? 했더니 다 인정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여기저기 사주를 보러 다녀도 절대 이혼 못 한다고 그랬다는데요. 아니요, 사주가 맞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에서요, 그러면서도 이혼할 생각은 없으세요. 예. 그러니까 그 남편분은 사실은 어찌 보면은 사랑을 안 한다라기보다는 남편분이 이 여자분을 남자로서 제대로 이렇게 끌어안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분도 남자로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기회를 주시라고, 남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꾸 못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함께 보필해서 남자 노릇 할 수 있게, 나에게 남자 노릇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라고 조언을 하고 끝냈었어요. 오늘 이 카드 보니까 유독 그 생각이 드네요. 남자가 남자 노릇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여자의 몫도 큰 것 같아요. 여자가 여자의 어떤 행동이라 그러죠. 뭐 애교 부리고
이게 하고 말 잘 듣고 이게 아니라 예, 상대가 원하는 여자가 되어주는 거 뭐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그게 뭐 어려운가요? 그죠?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포텐셜 가능성. 제가 볼 때는 그 두 부부는요 분명히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걸로 전 봤어요. 예, 왜냐면 긍정적인 것은 부인이 그래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자기의 상태, 자기 남편의 상태를 정확하게 다 알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하기 싫은 마음을 돌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막 억지로 막 정말 돌려드렸어요. 제가 오늘 가져왔잖아요, 이 아이. 근데 배터리가 닳았어요. 어젯밤에 가져온다고 불 켜놓고 어쨌건 오늘 불은 못 켜고 이렇게 오르골 제가 만든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게 반사돼서 잘 안 보이네. 짜잔. 이렇게 하니까 또 좀 더 잘 보이네요. 화면에서는. 오늘은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이 태엽 감듯이 정말 오늘 열심히 마음을 돌려드렸습니다. 너무 많이 돌렸나 보네. 마음을 이렇게 제가 막 전 진짜 억지로 막 전 기싸움 정말 많이 했어요, 그분하고. 근데 결국 가실 때는 고맙다고 하시고 가셨어요. 자기 마음을 진짜 이 아임소리 있잖아요. 이거 맞네요.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회복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이 여자분도 응어리 같은 게 있는데 풀고 싶은데 열쇠도 자신한테 있는 걸 아는데 누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하세요. 해. 좀 해. 이렇게 밀어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눈치를 챘죠. 그래갖고 막 밀어들었어요. 하시라고. 그랬더니 고마워하시면서 가셨어요. 다음에 꼭 다시 오겠노라며. 근데 그분이 좀 멀리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좀 제가 푸시를 해서 힘을 썼죠. 자, 저 지금 뭐 까먹은 거 생각났어요. 그래서 I'm sorry가 나왔나? 이거 빼먹어갖고 이거 설명 빼먹었잖아요. 그래서 I'm sorry가 나온 것 같아요. 자, 검왕이 나왔어요. 검왕. 내일은 뭔가 좀 단호하고 냉정한 결정을 요구하는 날이 될까요? 지혜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여우 같은 지혜. 약간은 좀 날카롭고 영리한. 아이고. 어쩌면 좋아. 펜타클 10이에요. 도대체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펜타클 10까지. 펜타클 10이래. 검 10, 검 왕. 아주 검파티네요, 또. 심판 나왔어요. 자, 뭔가 단호한 결정을 한 사람이 제대로 끝을 보한다고 하네요. 이게 어떤 의미일지는 한번 어떤 끝일까? 제가 이게 생각의 끝인지 아픔의 끝인지 어쨌거나 뭔가 결단을 내린 것 같죠? 결단을 내려서 고하는 거죠. 이제 이거 끝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심판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한 결과에 대한 결단을 내린다라는 뭘까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단은 조언을 보면은 예측할 수 있을지.
어머, 곧 해결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들을 일단은 그분들일 확률이 저는 먼저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다 인연법이 있어갖고요. 같은 이슈를 공유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오셨던 모든 분들은 이제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날 것이다 라고 보여질 거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시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끝까지 참아보세요. 다 왔습니다. 예, 심판의 날이 올 거라니까 내가 진심으로 올바르게 노력을 했다면 지금까지 성과가 없었고 완전 망했어 라든가 형편없어, 이거는 뭐 가능성이 없을 거야 하더라도요, 분명히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거 곧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해결이라는 것이 그래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심은 것에 대한 해결이 들어올 거라고 합니다. 희망적인 결과를 바라면서 저도 기대되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을 건지 네, 어쨌거나 여러분 오늘 얘네들 설명 안 했는데요. 토마토 너무 크죠? 자, 여기 여러 개의 토마토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슈퍼 토마토가 됐어요. 우와, 얘한테만 공들인 걸까요? 그리고 보면은 이거 여기 섞어버렸네. 여기에도 보면은 펜타클 7이요. 이거 여기 나왔다. 빨리 나와서 다행이네요. 이것도요, 딱 뭐랄까요, 얘 하나만 꽃이 딱 폈어요. 예, 물론 두 번째는 이파리가 3개고 그 다음엔 2개고 이파리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레이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레이드. 그러니까 인내를 하면 더 큰 열매가, 근데 이게 가장 좋은 게 맞을까요? 열매에서 다시 꽃이 피면 그게 상품 가치성이 있을까? 과연? 그쵸? 예, 싹이 나서 씨앗에서 싹이 나서 싹이 자라서 꽃이 난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걸 만약에 열매로 봤을 때는, 모든 건 긍정 부정이니까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이걸 씨앗으로 봤을 때는 싹이 나서 꽃이 피는 거고요. 이 다음에 열매가 맺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는 아닐 거예요. 예. 근데 이걸 만약에 이 자체를 그러니까 열매라고 본다면, 열매가 적정 시간이 지나면 꽃이 펴버려요. 그럼 그때는 이건 열매로서의 가치는 없고요. 다시 씨앗이 돼서 다음 해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저는 갑자기 그냥 저만의 해석이에요. 예. 그래서 요것도 정원에서 지금 보면은 이거는 무슨 뜻인지 저는 조금 모르겠거든요. 한번 얘의 그림을 봐도 살짝 헷갈려요. 근데 여기 열매가 있는데 여기 나왔어요. 얘는 뜻을 좀 보고서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해요. 인내, 투자, 성장. 당신은 성공의 씨앗을 심었고 투자는 감성의 토양에 확고히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기다려야 합니다. 7개의 펜타클은 돈이 나무에서 자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의 열매를 보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의 통계를 벗어났으므로 앉아서 기업이 성숙하고 개화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때를 기다리라는 거구나. 예.
씨를 심어서 자랄 때까지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고, 익을 때까지. 그리고 스티펑크에서 펜타클 7은 아직은 이 뭐랄까 꽃이 피어 있는 상태예요. 예, 근데 되게 이게 실내인지 아니면은 실내 정원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체크하고 있어요. 상태 체크하는 것 같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가 적당한 상태로 어떻게 자랄 수 있을지 나무에서 펜타클이 열리는 연구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왜냐면 얘는 좀 약간 사이버틱 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펜타클 7을 봤어요. 아이고 두서 없었다 오늘. 제가 너무 늦게 끝나고 피곤해갖고 좀 두서가 없긴 했어요. 근데 카드는 너무너무 훌륭한 메시지들을 보내준 것 같아요. 이거를 제대로 다 설명하지 못한 게 저는 좀 마음이 아쉽긴 하지만, 저는 이제 올해는 사실 그래요. 어딨어? 이것처럼 저는 아직은 씨앗의 상태라서 꽃도 피우려면 꽃 피우는 것마저도 되게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예, 그때까지 함께. 여기 꽃이 있는데 나비, 제 손톱에 나비 보이세요? 그냥 갑자기 어쨌거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제가 조금 더 정신 차리고 내일 다시 뵐게요. 모두 잘 주무시고요.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